늦은 밤이었다.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법학과 학생들은 학교 도서관 스터디룸에 모여 있었다. 형법 총론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책 속의 구성요건 책에는 여전히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다. 민우가 책을 덮으며 말했다. 난 아직도 기본 구성요건이 뭔지 감이 잘 안 온다. 지연이 웃으며 커피를 내려놓았다. 그걸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냥 범죄의 가장 기본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살인죄, 사람 죽이는 거. 그래. 그 중에서도 특별한 사정 없는 일반적인 살인이 바로 보통살인죄야. 그게 살인죄의 기본 구성 요건이지.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 그러니까 범죄의 기본 뼈대 같은 거네. 맞아. 절도죄로 치면 단순 절도죄가 기본 구성 요건이고 상해죄로 치면 보통 상해죄가 기본 구성 요건이야. 그때 구석에서 책을 읽던 준석이 조용히 말을 보탰다. 형법은 먼저 가장 기본적인 범죄 형태를 만든 다음 현실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상황들을 거기에 붙여나가는 구조야. 붙여나간다? 예를 들어 같은 절도라도 그냥 몰래 훔친 경우랑 흉기 들고 밤에 여러 명이 침입해서 훔친 경우는 다르잖아. 당연히 후자가 더 위험하지. 그래서 형법은 기본 구성 요건을 변형시킨다. 그게 변형 구성 요건이야. 민우는 형광펜을 들며 중얼거렸다. 변형 구성 요건, 기본형에서 변형된 범죄. 지연이 웃었다. 이제 좀 들리지? 창밖에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리고 있었다. 준석은 화이트보드에 크게 적었다. 기본 구성 요건, 변형 구성 요건. 그런데 변형 구성 요건도 종류가 있다. 또 종류가 있어? 당연하지. 형법은 생각보다 엄청 세밀해. 민우가 한숨을 쉬자 모두 웃었다. 준석은 다시 말을 이었다. 먼저 가중적 구성 요건. 그건 이름만 들어도 느낌 오는데 기본 범죄보다 더 위험하거나 비난 가능성이 큰 경우야. 예를 들면 특수절도죄? 맞아. 준석은 천천히 설명했다. 단순 절도는 그냥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거다. 그런데 흉기를 들고 야간에 여러 명이 함께 주거에 침입해서 절도하면 사회적 위험성이 훨씬 커지지. 그래서 형이 더 무거워지는 거구나. 그게 가중적 구성 요건이다. 지연도 말을 이어받았다. 존속살해죄도 마찬가지야. 부모를 살해하는 경우? 응. 사람을 죽였다는 점에서는 보통 살인죄랑 같지만 자기 직계존속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더 무겁게 보는 거지. 민우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형법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관계와 상황까지 보는구나. 그렇지. 잠시 뒤 민우가 다시 물었다. 그럼 감경적 구성 요건은 반대겠네? 정답. 지연은 책장을 넘기며 말했다. 예를 들어 촉탁승낙살인죄. 피해자가 부탁하거나 동의한 경우? 그래.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건 맞지만 일반 살인과 똑같이 보긴 어렵다는 거야. 준석도 말을 보탰다. 영아살해죄도 마찬가지다. 출산 직후의 극단적 정신상태 같은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는 거지. 민우는 조용히 말했다. 형법은 냉정한 것 같으면서도 인간의 현실을 보네. 순간 스터디룸이 잠시 조용해졌다.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형법책은 조금 전과 달리 살아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때 현우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근데 나는 독자적 범죄가 제일 헷갈려. 왜? 강도죄가 왜 독자적 범죄냐고. 그냥 절도죄의 강화판 아니야? 준석이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다. 다들 그 부분에서 한 번씩 막힌다. 아니 진짜 이해 안 감. 준석은 천천히 말했다. 절도죄는 재산만 침해한다. 응. 그런데 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도 하잖아. 그래. 즉 재산뿐 아니라 사람의 신체 자유까지 침해한다. 민우가 눈을 크게 떴다. 아, 보호법익 자체가 달라지는구나. 바로 그거다.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강도죄는 단순히 절도죄의 가중형이 아니라 독립된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보는 거야. 중강도죄도 그런 거네? 맞아. 과실치사상죄도 마찬가지다. 민우는 이제 노트 필기 속 구조들이 조금씩 연결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현우가 또 질문했다. 수정된 구성 요건은 뭐냐? 다들 웃음을 터뜨렸다. 오늘 끝까지 간다 진짜. 준석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설명했다. 범죄가 완전히 끝난 경우만 처벌하면 사회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은행털이 계획 세우고 총 준비하다 잡혔다고 해봐. 예비 음모죄. 실행 시작했는데 실패했어. 미수범. 직접 안 하고 친구 시켰어. 교사범. 옆에서 망봐줬어. 방조범. 그리고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간접정범. 민우는 감탄한 표정을 지었다. 와, 형법은 범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범죄가 진행되는 과정 전체를 다 보는 거네. 그래. 준석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형법은 단순히 범죄가 끝난 뒤 처벌하는 학문이 아니다. 사회에 위험이 발생하는 모든 단계를 통제하는 학문이지. 새벽 2시, 밖에 비는 어느새 그쳐 있었다. 민우는
다시 형법 총론책을 펼쳤다. 조금 전까지는 암기해야 할 어려운 단어들로만 보였던 구성요건 체계가 이제는 인간의 행동과 위험을 분석하는 살아있는 구조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형법 총론이 왜 중요한 학문인지 조금 이해하기 시작했다.